자, 최상위로 들어가 보자. 우리 도형 파트인데, 그 도형 파트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1학기랑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이 약간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고등을 올라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수와 식에 대한 부분을 배워. 그러니까 그냥 계산 문제야. 근데 2학기로 넘어가 버리면 기하 파트로 넘어가요. 도형입니다. 중3 올라가도 똑같아요. 1학기 때는 좀 수와 식이에요. 뭐 인수분해, 뭐 방정식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하는 수학 3, 이 수학 3 파트가 결국 3학년 1학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 하,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수학 하, 그 파트가 2학기 때의 중학교 2학년 2학기랑 중학교 3학년 2학기랑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흐름 자체도 사실은 중3-1을 안 해도 중3-1만 끝내도 요 수학 3 수업은 잘 들을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실력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점수가 되게 좋은데 2학기 점수가 되게 안 좋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문과형 인간인 거야. 그러니까 한쪽 뇌가 발달한 거죠. 좌뇌인지 우뇌든 우뇌인가요? 언어적이? 그 한쪽 뇌가 좀 발달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둘 다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머리가 좋은 거거나 아니면 양쪽이 다 평이하게 된 거고 둘 다 못하면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남학생들이 2학기 때 잘해요. 여학생들이 보통 1학기 때 잘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은 유전적으로 조금은 이 이과형 인간들이 남자가 좀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는 그냥 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인 거야. 대신에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말빨로 지잖아요. 왜? 여자들이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보통 남자들은 그냥 몇 분만 배우면 주차할 때 그냥 휙휙휙 주차 잘하거든요. 여자들은 다 주차 잘 못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금 여기 도형 파트를 할 건데 아마 머릿속에서 그 도형이 상상이 잘 안 가거나 또는 뭐 그림을 그렸는데 뭐 각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 하고 또 합동 아니냐 닮음 아니냐 막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보고 계속 돌려보세요. 그림을 돌려봐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는데 수업 때 그렇다 하더라도 칠판을 내가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돌리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이 안 된다면 종이에다가 계속 그리면서 돌리고 별 표시해보고 별쇼를 다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될 거예요. 또 미리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쉬울 수도 있어. 그거는 그냥 이쪽은 재능의 차이가 좀 많이 좌우하는 파트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재능의 차이가 좀 많이 좌우하고요. 재능이 없으면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대충 하지 말고 계속 파고들면서 증명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보면 오늘 삼각형 자, 삼각형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삼각형을 할 건데 뭐 심화 문제를 수업 때 하진 않을 거고요. 그건 다 개인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일단 서두만 던져줄 거고 그리고 그 서두를 던진 후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보고 개별 질문을 받을 거야. 근데 최소한 서두는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수업 후에 과제로 나갈 예정이에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냥 기본 뼈대만 좀 짚어 나갈게요.
그 수업 때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그럴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중요 뼈대만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내가 복사 페이지부터 가면 돼. 그러니까 8페이지부터 할 건데 과제는 처음부터 푸셔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 이론을 봤더니 8페이지에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어. 정의랑 정리는 서로 다른 겁니다. 정의는 딱 오직 하나예요. 정의는 딱 하나고 정리는 그냥 그거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는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 거기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래. 근데 정리를 봤더니 밑각의 크기가 같고 수직 이등분하고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놈들인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이거잖아. 이렇게 생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거의 정의는 뭐라고요? 이놈과 이놈이 길이가 같으면 걔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이게 정의예요. 그러면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정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정의는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 문제를 풀 때 정의가 많이 쓰일까? 정리가 많이 쓰일까? 정리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정리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세 가지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정리는 암기하시되 기본적인 것들은 증명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들 봤을 때 봐봐. 문제들에서 6번, 7번 이런 문제들 다 뭐라고 되어 있니?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증명 다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 거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요. 나는 증명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정답지를 보고 참고하세요. 참고한 후에 다시 안 보고 증명하세요. 됐죠? 자, 문제들 다 그냥 넘어가지 마요. 마지막 스텝 3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힘들면. 그건 내신 때 해도 괜찮아. 근데 스텝 1과 스텝 2까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풉니다. 다 푸는데 증명 문제 다 하세요. 오케이? 증명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전부 다 암기합니다. 왜요? 모든 거의 정의는 오직 한 가지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오직 한 가지야. 정의는 다 암기합니다. 하지만 정리는 일단 이해하세요. 증명하세요. 입니다. 이해하거나 증명하세요. 근데 정의는 다 암기하세요. 오케이? 자, 이등변 삼각형, 정의는 이거였죠. 얘랑 얘 길이 같다. 근데 길이가 같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이 각이랑 이 각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정리인 거고, 역시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리면, 그러면 얘랑 얘도 길이가 같은, 즉 수직 이등분 하더라. 이것도 정리죠. 됐죠? 뭐 그런 게 뭐 정리인 건데, 정의는 암기. 자, 관련된 문제 딱 하나만 볼 거야. 11번. 11번. 자, 많은 문제 풀지 않을게요. 그냥 다 개별 질문을 받을 거고 거듭 말하지만 나는 그냥 문제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 단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서두만 던져줄 거예요.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이 각이 50도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았다. 자, 거기에서 요 각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자, 보통 우리는 각을 안다면 각을 표시합니다. 근데 각을 모르면 전부 다 기호로 표시하세요. 자, 얘가 50도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랑 얘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됐다?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단 말이죠. 이 각은 50도잖아. 그러면 이 각은 몇 도가 된다야? 65도다. 그쵸? 180에서 50 빼고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얘는 65도야. 각 알면 다 표현하라고요. 아는 각은 다 표현합니다. 근데 얘는 각을 모르지만 이 각을 모르고 이 각을 모르지만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데요? 합동이잖아요. 그렇죠? 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 같고 얘 같으면 합동이잖아. 합동이니까 어쨌든 요 각 모르니까 x. 얘가 x면 당연히 여기 두 개짜리랑 얘가 x니까 두 개짜리랑 얘에 해당하는 여기도 x. 그러면 요놈은 동그라미, 요놈은 동그라미 됐죠? 라고 했더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각을 구하는 건데 x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65도는 180도죠. 근데 x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요놈도 180도죠. 그러니까 요놈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똑같잖아. 그러니까 3가 3인 거죠. 얘도 65도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는 각도는 다 표시합니다. 그림에다가. 그런데 모르는 각도가 나왔어. 대부분 닮음 또는 합동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 것들 다 기호로 나타내서 정답을 풀어나가면 되더라 라는 거였어. 중요한 것은 정의는 전부 다 암기합니다. 하지만 정리는 이해하고 푸는 거야.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것들 다 표시하시고 평범펜으로 암기하든가 유도하든가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삼각형. 우리 삼각형에 50이라는 게 있어. 10페이지인데 50. 자, 삼각형의 50 알고 있습니까? 50? 내심. 내심? 중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50이 있어요.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내심. 무게중심. 그 다음에 수심, 방심. 자, 50이 있는데 방심은 몰라도 돼요. 방심. 방심은 그냥 방심해도 돼. 고등학교 때는 방심 아예 안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방심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쓸모없는 게 수심이에요. 얘도 잘 안 나와요. 얘도 잘 안 나와. 근데 이 3개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이 3개는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이 3개는 중요합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중요합니다. 3개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은 무게중심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얘가 좀 덜 중요하냐? 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3개를 전부 다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확실하게 알아둡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정리가 굉장히 많아요. 정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아. 중학교에서는. 근데 고등으로 넘어가 버리면 생각해야 되는 정리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 많은 정리를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해를 하고 계속 유도해야 돼요. 그럼 계속 까먹을 거예요. 같은 문제 여러 번 풀면서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외심부터 갈게요. 외심.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삼각형이 있어.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 난 이거에 외심을 그리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니? 도대체 외심이 뭘까요? 여기에 뭘 그리면 돼? 원을 그리는 거죠. 무슨 원?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야. 그런데 이 3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자? 외심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외심이 어디에 있어? 내가 지금 해봤더니만 원의 바깥에 있네요. 삼각형의 바깥에 있네요. 얘를 그려봤더니 항상 그러한가요? 아니죠. 만약에 이게 무슨 삼각형이면, 얘가 삼각형이면 외심 어디 있다? 원의 내부. 이게 직각 삼각형이면 외심 어디에 있습니까? 빗변의 중점에 있고, 이게 둔각 삼각형이면 외심은 원 바깥에 있죠. 이게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 길이랑도 같고 이 길이랑도 같은 거야. 이거는 외심의 정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자, 외심의 정의 볼게요. 외심의 정의. 뭐라고 써있니?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정의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래요. 근데 외심은요, 정의 이용해서 풀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예요. 뭐야? 이거죠? 외심. 외조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예요. 그 얘기는 외심 문제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선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선을 그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무슨 도형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을 내려버리면 얘랑 얘가 길이가 같아진다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려버리면 요놈과 요놈이 길이가 같아진다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정의인 거죠. 그 정의가 그거잖아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길이가 같기 때문인 거라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은 거기는 요 교재에는 뭐 정리가 2개 정도밖에 없고요. 뭐 그런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정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그럼 그러다 보면 도형 약하신 분들은 애초에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틀릴 때마다 문제의 정리들을 정리를 해 나가서 괜찮아요. 크게. 그러니까 뭐 큰 종이에다가 뭐 외심 딱 해놓고 문제 틀릴 때마다 성질들을 계속 적어 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 하나야.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여기가 대충 들어도 괜찮아. 어차피 여러분이 사실 문제 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고, 나는 그냥 기본적인 처음에 어떤 방향성만 좀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다 아는 내용이면 그냥 뭐 딴 생각하고 졸아도 괜찮습니다. 에어컨 잠깐 틀게요. 더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에어컨 바람 실으면 다시 끄시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삼각형이 일단 원부터. 자, 원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접선이 있네요. 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거예요. 여기가 C고 중심
B인데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한 선인 거야. 됐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각도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 각도 C가 얼마냐? 이게 문제였어. 자, 그치? 이제 상황 세팅돼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봐봐. 요게 삼각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으니까 뭘 하라고 했다고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있으면 뭐를 해라? 외심이니까. 항상 여기서 꼭 시점까지를 이어서 거리가 같다를 쓰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린 이거 할 때 일단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여기서 이렇게 꼭 시점까지 선 긋고 선 긋고 선 그어서 이 길이는 같다라고 먼저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해버리면 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얘가.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은 각이에요. 맞죠? 근데 얘가 여기서 접하는 선이거든요. 접하는 선이면 요 각도는 몇 도야? 90도인 건 알아요. 그쵸? 원에 접하면 90도죠. 자, 이 각도 동그라미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예요. 이 각도. 왜? 왜지? 얘랑 얘가 뭐래요? 서로 평행한 선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왜? 그래, 그거. 뭐? 그거. 어각. 평행한데 이렇게 있으면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은 각이죠? 당연히, 그쵸? 근데 얘랑 얘는 같은 각이잖아. 얘랑 얘 같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각이죠. 어각. 그러니까 얘가 평행한데 이런 선이 있으니까 얘랑 얘는 같은 각이네요. 어각. 그랬더니 요게 수직인데 각이 같고 같으니까 수직을 둘이 나눠 가졌어. 45도, 45도인 거네요. 여기 각도 모르잖아요? 각도 모르면 뭐라고요? X라고 쓰라고요. 모르면. 그럼 이거 같고 같으니까 여기 똑같이 X죠. 이 각도 모르잖아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면 안 되죠. 별표. 그럼 얘도 똑같이 별표. 우리는 별표 더하기 X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형을 생각해봐요. 이 삼각형. 뭐죠? 45도, 여기서 45도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45 더하기 45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별 더하기 별은 180도야. 그러니까 XX 별 합은 90도예요. 그러니까 X 별의 합은 45도죠. 우리가 구하는 각은 45도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어. 자, 물론 풀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원의 성질을 배우면 이런 거 배워요. 원이 있는데 현이라고 하죠. 얘랑 얘는 각이 어떻다? 같다. 이미 알고 있잖아. 각이 서로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자, 이게 원의 중심이었다고. 원의 중심이었다고. 근데 실제 이 문제에는 이 선은 없어요. 근데 이 선을 그어봐. 난 그었는데 여러분도 이 선을 한번 그어봐. 문제에다가 이 선을. 그럼 그 선을 그어버리면 이 똑같은 이 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의 이 각도가 이렇게 했을 때의 이 각도랑 같은 각이라고. 우린 이 각을 구하고 싶은 거는 이 각을 구하라랑 같은 문제인데 이게 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이더라. 그쵸? 아까 외심 했잖아.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의 중심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수직이잖아요. 45도잖아요. 그래서 45도죠. 얘랑 얘 각이 같으니까 45도죠. 라고 할 수도 있죠. 봐라.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뭐가 더 좋은 엑설런트한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냥 궁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궁리하셔야 됩니다. 뭔 성질을 이루어진다 간에 계속 이용하고 각 돌려보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값들 전부 다 X 동그라미 다 표시하면서 계속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접근할 수 있었고. 자, 내심. 자, 우리 외심을 지금 얘기했는데 외심이 나오면 일단 핵심은 뭐냐면 정의가 문제가 아니야. 외심은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야? 정리 중 하나. 뭐?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실제 반지름이랑 같은 거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심은. 자, 내심 볼게요. 11페이지에 내심. 자, 내심의 정의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역시 똑같아요. 정의가 중요하진 않아요. 도대체 내심은 뭘까요? 간단하죠.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이야. 그럼 내심은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심은 다 어디에 있니? 삼각형의 내부에 있겠죠.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내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외심은 밖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심은 다 내부에 존재하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이러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 얘를 뭐라고 하자? 내심이라고 하잖아. 근데요, 이게 내심이면 뭘 하고 싶어요? 얘랑 얘가 접하잖아요. 접하니까 여기서 접점까지를 그으면 수직이고 이 길이가 뭐다? 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수직이고 반지름이다. 수직이고 반지름인 거야. 라고 했더니 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내심에서는 이러한 보조선을 긋고 싶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합동인 삼각형. 그쵸? 합동.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 될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직각이잖아요. 합동의 조건은 하나의 빗변 길이가 같으면서 또 다른 변 길이 같으면 무조건 합동입니다. 그건 이제 사실 직각삼각형 합동 해가지고 요거에 1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둘이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 각이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얘랑 얘 각이 같죠. 얘랑 얘 각이 같죠. 그래서 각이 같은데 그 같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게 내심의 정의예요. 됐어요? 근데 이 정의를 가지고 했지만 우리 사실은 정의를 지금 유도해버린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심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쪼개고 시작하는 거야. 이 그림이 일반적이야. 내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이 그림의 일부분이 선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무조건 이 선을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럼 여기서 이 반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원의 넓이만 구하면 돼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이 삼각형 넓이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더하면 삼각형 넓이인데 이 삼각형의 높이가 반지름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변의 길이 A, B, C가 되면은 이 넓이는 뭐가 되니? 이거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반지름 R 2분의 1 BR 2분의 1 CR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도 있고요. 넓이 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파생됩니다. 됐죠? 이게 내심이에요. 자, 내심이 나오는 순간 우리 일단 요 그림을 전부 다 표시해야 돼. 꼭 원까지는 표시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내심에서 수선 내리고 꼭지점까지 싹싹싹 그어서 다 합동인 삼각형 만들어서 쪼개놓고 6개 그 조각의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는 거죠. 그게 내심을 푸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18번 문제. 자, 일단 6개 삼각형으로 쪼개세요. 18번. 자, 일단 6개의 삼각형을 쪼개놓습니다. 저게 직각삼각형이었고 여기에 이렇게 내저번이 있었어. 그러면 내심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건데 봤더니 이게 17 여기가 15 이게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심이 나온 순간 항상 내저번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긋고 그 다음에 꼭지점까지를 긋고 그어서 생각하자였단 말이죠. 라고 했더니 우린 요 길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R이야. 반지름이 R이고 얘도 R이면 자 이거 무슨 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얘도 R이네요. 그럼 얘도 R이죠? 자, R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R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이 문제 풀 때 R 구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변 길이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넓이로 가는 거예요. 자, 둘 중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둘 중에 나는 둘 중 어쨌든 최소한 한 가지는 알고 있다. 난 최소한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억지로 들지 말고 난 모르겠다. 뭔 말이냐? 모르겠다. 자, 그러면 나는 변기로 거는 거 알고 있다. 변길이. 난 넓이로 알고 있다. 그래요. 자, 둘 중 최소한 하나 알아야 돼요. 변의 길이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얘가 아니면 이 길이는 8-R이죠. 근데 이 삼각형과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다? 합동이다. 합동이기 때문에 왜 합동인지는 알아야 돼요. 합동이기 때문에 요놈도 8-R이죠. 이게 R이면 여기는 15-R이죠. 이게 15니까 그럼 여기도 15-R이죠. 라고 해서 얘랑 더한 게 17이래요. 라고 한다면 R이 나온다. 변의 길이 이용하는 거고 넓이를 이용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5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R 얘 2분의 1 곱하기 뭐야 이거 17 곱하기 R 해서 이 넓이를 싹 다 더해버리면 그냥 이 전체의 직각삼각형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8이 되는 거 아니냐? R을 구할 수 있었다. 였죠. 둘 중에 최소한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양한 가능성 열어두시고 내가 푼 풀이식이 해설지랑 다르다 하더라도 정답만 나오면 난 맞게 푼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풀이식 푼 상관없어요. 정답만 맞으면 다 잘 푼 거야. 어떤 학생들은 아예 풀이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누구 딱 보니까 정답. 이런 애들도 있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똑똑하게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그런 분들은 타고난 거예요.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노력하시고 성질을 인도하면서 능력을 키우세요. 거듭말하지만 도형 파트 누군가에게 쉬울 수 있고 누군가에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도형 문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언어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사람이 다 부족할 수는 없어. 누군가 뭔가 뛰어나. 그치? 그분들은 언어적으로 뛰어난 분들인 거고 누군가는 언어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좀 선명하게 좀 쉽다 어렵다가 좀 구분이 돼서 좀 노력하실 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무게중심으로 갈게요. 나는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수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수심과 방심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세 가지만 일단 좀 잡아놓으면 되는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런 삼각형이 있어. 난 이거의 무게중심을 구하고 싶어.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책을 어떤 애들은 책을 막 손가락으로 막 돌립니다. 그쵸? 뺑글뺑글뺑글 막 돌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 돌리잖아. 그치? 그 손가락의 그 위치가 어디야? 정 같은 게 정가운데. 너 욕한 게 아니에요. 욕 같은데. 자, 이게 뭐야? 정 가운데인데 그 정 가운데가 뭘 말하는 거야? 이 책의 무게 중심을 말하는 거라고.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란 뭐냐? 삼각형을 오렸어. 얘를 오렸어. 두꺼운 삼각형을 손가락을 딱 올렸을 때 평형을 유지하는 그 점을 무게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게 중심인데. 그럼 얘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무게 중심을 작도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죠. 중심에서 대변의 중점까지를 선을 긋고 여기서 중점까지를 선을 긋고 하면은 만나는. 물론 여기 똑같이 선을 그어버리면 얘도 이쪽을 이등분해버리죠. 우린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하더라. G라고 쓸게요. 자, 그 성질은 뭐다? 무게중심은 얘랑 얘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1인 거야. 그런데 무게중심이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었고 손가락을 여기다 딱 집었을 때 평형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게 써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무게의 중심이 될 거 아니야.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요? 전체 넓이를 S라고 나와요. 전체가 S예요. 그러면 얘가 2대 1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과 밑변 길이 똑같은데 높이가 뭐야? 2대 1이니까 이 길이의 3분의 1배잖아요. 밑변은 똑같은데 높이가 3분의 1배야. 그럼 넓이도 3분의 1배죠. 아, 얘는 3분의 1S죠. 그럼 같은 논리로 얘도 3분의 1S고 얘도 3분의 1S네요. 그럼 넓이 다 같네요. 근데 얘가 또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뭐야? 전체의 6분의 1배죠. 아, 6분의 1S죠? 6분의 1S죠? 6분의 1S가 되죠? 그쵸?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삼각형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삼각형 케이크를 6명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공평하게 나눠 먹는 거잖아. 괜히 막 이상하게 잘라서 싸우지 말고 무게중심 지나기로 저기 여기 중점 지나기 자르서 그냥 나눠 가지면 6명이 그냥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렇죠? 무게중심이 이놈이죠. 근데 무게중심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으로 넘어가잖아. 엄청나게 많은 성질들을 배워요. 그때부터는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좌표 평면 XY축에 갖다 놓고 시작을 해봅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성질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좌표 평면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질만 알아둬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게 13페이지에 나온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린 25번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25번 문제 뭐야? 6개의 케이크 중에서 3조각의 케이크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뭐니? 절반이죠. 그치? 25번. 무게중심이었고 6개로 지금 쪼갠 거잖아. 공평하게. 이 공평하게 쪼갠 것 중에서 3조각의 합을 구하래. 그럼 전체 케이크 넓이의 절반인 거야. 9인 게 정답인 거죠. 됐니?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할 수도 있어. 자, 수신 방식 그냥 보시면 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봤더니 14페이지에 딥. 자, 넓이. 가끔 가다 보면 좌표 평면에 우리는 어차피 직선은 배웠잖아. 직선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개의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들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 나와요. 근데 사각형 넓이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볼록 다각형은 사선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볼록 다각형은 사선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신발끈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거죠.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그런데 이 도형의 모든 꼭지점의 좌표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1, y1 얘를 x2, y2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땡땡땡땡. 그래서 마지막 점 좌표가 xn, yn까지 알고 있다고 치자고. 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건데요. 돌려서 꼭지점들의 이름을 라벨을 갖다 붙인 거예요. 됐니? 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물론 여태까지 알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모든 다각형 넓이는 삼각형들의 합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넓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배우긴 했을지도 몰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한다고요.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니까 절대값 x1, y1 x2, y2 x3, y3 계속 쓰는 거야. 언제까지? xn, yn까지 쓴 다음에 한 바퀴만 더 돌립니다. x1, y1 다시 한 번 더 돌립니다. 까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해요. 이런 값들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곱해서 계산한 결과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신발끈이 보이죠? 신발끈. 그래서 나는 신발끈 공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결과는 2분의 1 절대값 곱하는 거야. x1, y2 x2, y3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야. 어디까지? xn, y1까지 해서 반대편 곱한 거 x2, y1 x3, y2 x1, yn까지 한 거를 빼준 게 넓이입니다. 모든 다각형 넓이는 전부 다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중3 넘어가서도 넓이 구할 일 되게 많아요. 고등으로 넘어가도요. 넓이 구할 일 되게 많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다 이거 쓰세요.
고3 때까지 다 이거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이야. 무조건. 됐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넓이를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거의 모든 교과서마다 실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증명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증명까지는 하지 말고 외워두는 거야. 얘를. 그럼 그 식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삼각형이지만 이거를 확장해서 그냥 알아두라고요. 그럼 볼래요. 29번 문제. 29번 문제. 근데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뭐라고 했니? 볼록 다각형이라고 했잖아. 29번은 오목이잖아요. 오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볼록은 이게 계속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오목은 중간에 얘가 쏙 들어가는 거죠. 지금 봤더니 29번은 뭐야? 중간에 쏙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도형을 잘라야 돼요. 도형 잘라서 삼각형으로 쪼개거나 아니면 하나의 삼각형과 하나의 사각형 쪼개서 두 개를 합칠 수밖에 없어.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볼록일 때만 쓰는 거고요. 중간에 29번처럼 오목이면 쟤를 이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냐면 이게 오각형이긴 한데 오각형인데 머리를 쓴다면 얘를 이렇게 해서 사각형 넓이를 신발끈으로 구한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신발끈 구한 거를 빼도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 공식은 알아두시되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안 써도 괜찮고요. 거기를 삼각형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다각형까지 확장해서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어둡니다. 4번씩 적어두시고 그러면 그 아래 문제들은 이거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도형의 성질들은 다 끝났어요. 거기 보면 뭐 30번부터의 그 문제들은 이거는 응용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어야 될 문제인 거고요. 특별히 이론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고민하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16페이지에 넓이의 응용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36번 문제 하나만 그냥 맛보기로 해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에 맡길게요. 36번에 자,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린 뭘 한 거냐면 얘를 가지고 AP랑 PC의 길이비가 2대 1이 되도록 이렇게 3등분해서 여기다가 P를 갖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BQ에서 QC까지가 2대 3이니까 이렇게 2대 3이 되도록 여기다가 Q를 갖다 놔서 PQC, PQC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죠. 전체 넓이가 40이었는데 전체가 40이었는데 이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2-2랑 3-2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는 고등에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수학 하와 수원으로 이어집니다. 수학 하랑 수원으로 이어집니다. 자, 수원을 배운다면 수학 원을 배운다면 이 넓이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이 넓이를 구하려면 보조선 하나를 그어야 됩니다.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자, 전체 넓이가 40이에요. 근데 이렇게 툭 잘라버리면 얘랑 얘가 길이비가 2대 3이니까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넓이는 뭐야? 40 곱하기 전체 2대 3이고 높이는 똑같으니까 5분의 3인 거네요. 그러면 24가 되네. 이 넓이는 24죠. 그럼 다시 여기서 얘랑 얘 길이비가 2대 1이니까 그리고 결국 이 삼각형에서의 이렇게 평행선을 생각한다면 얘랑 얘는 높이는 똑같은 거죠. 근데 길이비는 2대 1이죠. 그럼 넓이도 2대 1이네. 그러니까 24의 2대 1이니까 3분의 1배가 넓이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적절히 보조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보조선 긋는 게 선을 그으면 눈에 보여. 근데 문제를 봤을 때 보조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선이 없는데 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도형 파트는 항상 그래요. 힌트 하나만 주어지면은 쉽다는데 그 힌트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깨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과제는요. 어디까지냐면 16페이지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 한 등씩 당연히 푸셔야 되는데 한 등씩은 되게 양이 적어서 금방 과제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랑 요거는 일단은 16페이지까지 38번까지는 풀어보시고 역시 채점한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크레딧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스텝 2를 과제로 낼게요. 하지만 스텝 3는 자율에 맡길 겁니다. 스텝 1, 2까지는 가되 스텝 3는 자율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10분 있다가 이 데일리 텍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